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로보틱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주가 상황은 67,900원으로 3%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제 캔들의 형태를 보시면 어제랑 오늘이랑 완전히 딴판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밀렸지만 종가 회복을 하는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죠. 자, 꼬리가 위로 달려 있는, 장 초반엔 강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하게 주가가 마이너스 3%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뭐 두산로보틱스에 큰 악재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전혀 아니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국내 증시도 그런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시장에 수급 또한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좀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1일 비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시점에서 종목이 움직일지, 그리고 지금 차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 같이 살펴보면 되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황 한번 간단하게 볼 건데요. 자,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다우존스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제는 뭐 중요한 지표가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메타의 실적 발표 또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물가지수 PC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메타랑 MS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 심리 때문에 미증시가 급락에 나왔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도 매도를 하면서 사실상 개인분들의 수급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는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금투세로 인해서 큰 손 자금, 이 대량의 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우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11월 5일날 진행을 하는데 투표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릴 거고, 또 이제 투표를 개표를 했는데 차이가 0.5% 미만이면은 다시 한번 또 재검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봤을 때는 2주까지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대선에 대한 리스크, 뭐 관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 중순쯤 돼야지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뭐 3일 전 기사에서는 뭐 금투세 폐지법이 이번 뭐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한 번 내년에 시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수정하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금투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한국 증시의 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다양한 지표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국내 증시를 떠나서 미국 증시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제 주변에도 실제로 많거든요. 3분기 외환 거래액이 이번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또 이렇게 자금이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재미없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우선 자세한 내용은, 자, 이번 연도 3월에는 22조 7천억까지 증가했던 거래 대금이 지난달에는 16조 원대까지 총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시장의 유동성이 이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건 진짜 큰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동성이 줄었다는 건 전체적으로 시장의 체력이 많이 감소했다는 걸 뜻하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 종목이라고 해볼게요. 원래는 이 2천 종목에 이 자금이 고스란히 순환매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종목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자금이 16조 원까지 줄어든 거예요. 당연히 평소보다 낙폭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종목에만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 조정이 뭐 이상한 게 아니었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코스피의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두산로보가 만들고 있는 이 흐름이랑 그냥 똑같이 갔어요.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크게 내려간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한번 수급이 들어왔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자 이미 두산로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7월이었죠 여러분들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뭐 금감원의 제재나 뭐 여러 가지 여론들로 인해서 합병이 불발됐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합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두산로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잘 움직였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합병 재료가 나오기 전에도 두산로보틱스의 원래 저점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였죠. 이미 다중바닥을 확인했던 69,000원대 자리. 근데 오히려 기대감이 과하게 들어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왔고 이런 기대감이 가파르게 식으면서 주가 또한 급락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자리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한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겠죠. 자 실제로 이번엔 금감원에서도 조금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내용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 두산이 이번에 사업재편이랑 관련해서 계열사의 가치평가 방법을 정하고 이에 대한 논리 그 다음 타당성을 공시하면 될 것이다. 자 그동안 두산의 사업재편에 부정적이던 금감원의 기류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석 달 동안 멈췄었던 두산의 사업 재편이 이번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합병 비율도 조금 조정을 했죠 여러분들. 자 기존엔 두산로보틱스 두산박회사의 분할 합병 비율이 자 기존 1대 0.031에서 이번에는 1대 0.043으로 한 30% 정도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또 주총을 열어요 여러분들. 정확히는 11월 달이죠 여러분들. 이번 달에 이제 계열사 분할 합병이랑 관련해서 자 외부 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친 뒤에 정정한 증권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을 할 거고 이후에는 3분기 실적을 반영한 정정 신고서를 올리게 되면은 7거래일 이후에 다시 한번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켓, 두산로보틱스가 12월 12일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받게 되면은 내년에 분할 합병 완료되고 그 다음 2월에는 합병된 계열사를 재상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뭐 중간에 회계법인의 검증도 있고 뭐 효력을 인정도 받아야 되고 뭐 주총에서 합병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딱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2월 22일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라는 이 합병이라는 재료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 단발성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공급 계약 체결 혹은 뭐 실적 발표, 뭐 수주 계약 이런 거는요 한 번 이슈가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후속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고 이런 절차들이 모두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차트를 돌리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주가가 과하게 내려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기간적인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평선이 수렴해 있는 구간까지 왔고 그 다음 현재는 이 기준봉 캔들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고 장대 양봉이었던 이 기준봉 캔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그쵸?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밀렸으면 이거는 박스권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가 관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명백하게 이 라인대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조정이 다 끝나고 나서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응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 또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의 누적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두산로보틱스 들고 계시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왜 매도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실 거면은 그냥 아예 주가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불발이 됐을 때 빨리 털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반등 나왔다고 물량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누가 받아가고 있죠? 외국인, 기관, 그 다음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개인을 제외하고 이 개인을 제외한 모든 메이저들이 지금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얘네가 왜 매수를 할까요? 이번 합병이 두산로보에는 당연히 긍정적이니까. 사실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합병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어차피 기업의 성장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성장에 대한 잠재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적자를 봤지만 앞으로는 적자가 아닌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고 있고, 유럽 시장이랑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채널 확대를 하면서 점유율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두산오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산그룹에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밥캣을 여기에 넣으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무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오버 입장에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합병은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그만이다. 애초에 두산오버가 합병 재료가 나오기 전에 지켜주던 저점이 69,000원, 지금보다도 더 높은 자리였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올라갈 때 매도를 하더라도 9만원대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제가 또 자세한 내용은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 받아가라고 자료 하나 정리해온 게 있거든요. 자, 우선 제가 준비한 이 두산로보틱스 핵심 대응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정리했던 내용들 담은 PPT 파일이고, 또 이제 증권사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공유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도 제가 지인분한테 얻어갖고 넣어놨는데, 뭐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그 다음 뭐 최근 수급에 대한 분석도 있고, 그 다음 증권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주주분들한테 보내드릴 때는 모자이크 없는 버전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 제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돈 받고 파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영상에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들 정리한 거고, 저희 우리 두산로보틱스 들고 계신 주주분들에겐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지금 화면 가운데에 보이는 010-4253-6578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 보시던 영상 잠깐 멈추시고, 자, 문자로 두산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요, 아마도 이제 제가 뭐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면 지금 영상 끝나기 전에 자료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제가 또 바쁘신 분들한테는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할 때 이제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다 직장을 다니고 본업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장을 쳐다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구간에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지금까지 어떻게 매매를 했었고 제가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력에 대해서.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대표 종목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에도 과연 세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있다입니다. 자, 우리가 뭐 세력이라고 해서 진짜 뭐 검은 흑막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존재가 아니고요. 그 종목의 물량을 많이 들고 있으면 누구나 다 세력이 될 수 있어요. 뭐 외국인이면 외국인, 기관이면 기관, 뭐 펀드면 펀드. 결국엔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주체가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이거를 분석할 줄 알면 되는데 저도 처음엔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력들한테 계속 당하면서 이들의 패턴을 연구했고 분석을 했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세력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입니다. 자, 세력들은 얼마든지 가짜 뉴스를 통해서 호재 뉴스, 악재 뉴스 만드는 거 가능해요. 하지만 얘네가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거래량, 수급이에요, 수급. 왜 뭐 주식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에 세력들의 물량이라는 건 여러분들 돈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왔고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걸 토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제가 저점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잘 안 보이실 건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작년 3월이었습니다. 캔들 아래에 노란 색깔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반대로 정말 심플하게 이 파란 색깔 화살표, 세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그럼 이를 토대로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세력이 들어왔죠. 빠져나갔죠. 다시 밑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또 위에서 빠져나갔죠. 그 다음 또 밑에서 들어왔어요.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번 연도 7월경에 어때요? 88,800원 고점 찍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움직임 보시면 주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주가 방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저점을 잡아드렸을 때, 자 3월 17일 금요일 날인데요. 이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고 금액이 얼마였냐면 61,300원이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세력의 매수 신호라고 정확하게 61,300원 보이실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바다 사이트의 전송 내역을 제가 인증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자 우측 보시면 문자 바다라고 깜빡거리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사이트고요. 전송 내역을 확대해서 봤을 때 발송일자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제가 작년에 보냈던 내용이었고요.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번호 4253-6578 번호입니다. 우리 39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간단하게 대응 전략과 이슈까지 남겨드렸고요. 자 이때 문자를 확인하신 분들은 61,500원에 잡아서 8만원대, 뭐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기준으로는 한 50%의 수익이 나올 거예요. 자 코스피 1등 종목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넘어가죠. 이런 종목도 세력의 지표를 활용하면 저점 공략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저점만 잡아드리고 그냥 알아서 매매해라 끝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죠. 자 정확한 매도 신호까지 드렸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가 이때였고 매도 같은 경우는 이때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길게 나와요. 길게 뭐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막 100% 200% 급등했다가 쭉 빠지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6개월 이상 보유 관점으로 보셔라 설명드렸고 이날 자 1월 2일 화요일 날이죠. 이번 연도 자 세력의 매도 신호가 79,600원대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주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고요. 자 실제로 이것도 이제 제가 매도 문자 드렸던 거 확인을 해보시면요. 일단은 발송일자 1월 2일 자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이랑 100% 일치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제 매도가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현재가로 드리면서 밑에 제가 코멘트에 써드렸죠. 79,000원 라인에서 세력의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 자 비중 절반 이상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만 대응하셔라. 이렇게 대형주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통해서 저점을 공략하고 고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또 주가가 눌렸을 때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 저점을 공략하고 위에서 고점에서 팔고 나오고 자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기본적으로 이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당연히 이제 설정 방법이나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혼자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바닥에서 세력의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들을 방금 보셨던 내용처럼 문자로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우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4253-6578 번호로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지표 있잖아요. 사용하는 방법 전부 다 100% 무료 안내해드리면서 제가 설정까지 직접 도와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포스코홀딩스면 포스코홀딩스. 자 이런 종목들의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매수 타점, 그 다음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매도 신호 드릴 거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하셔도 종목 대응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나만의 무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이 지표 활용해서 매매했던 종목 뭐였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건데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제가 최근에 타점을 이 밑에서 드렸었고 위에서 매도하고 나왔던 종목이죠. 자 샤페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000억대로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 세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을 모르면 이런 자리 들어가겠죠. 가고 있으니까 더 가겠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가 빠지잖아요. 이거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시면 어때요? 이런 눌림목 자리에 공략할 수 있죠. 자 이때도 언제였냐면 이번 연도 자 얼마 안 됐네요. 8월 30일 금요일 날 세력의 매수 신호가 2245원에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돼요. 이때 제가 또 정확하게 문자로 타점 보내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자바다 사이트 전송 내역이고요. 자 이때 제가 8월 30일 오전 11시 50분에 보냈네요. 금요일 날이었고 단기 추천주였습니다.
샤페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밑에 재료까지 쭉 써서 보내드렸죠. 자, 이렇게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구독자분들에겐 제가 추천주까지 공유를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종목을 제가 매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도 세력의 타점이 등장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분석을 하고 전체적인 수급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선정해서 드립니다. 막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샤페론도 제가 일단 목표가를 4,000원 잡아드렸어요. 자율 익절 가능하다 이러고 보수적으로 4,000원 잡아드렸지만 실제로 주가 같은 경우는 9월 24일 자 4,800원 마감했고 그 다음에 5,100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제가 이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매도하셔라, 세력의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다, 위에 파란 색깔 화살표 떴잖아요. 정확하게 문자 드렸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제가 문자 내용 확인 좀 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은 샤페론 매도라고 해서 9월 24일자에 제가 매도 타점 공유해 드렸고 4,500원 이상에서 정리하셔라, 충분히 수익자리 주고 있으니까 비중 조절 들어갑니다. 눌리면 다시 잡으면 되니까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도 꼭 해라. 항상 제가 이렇게 추천주를 드리면요, 목표가에 정리 안 하고 계속 들고 가다가 주가 쭉 빠지면은 그때서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 좀 매도 타점 들어가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의 움직임을 한 발 뒤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미리. 그래야지 세력이 매집할 때 같이 매집하고 세력이 털고 나갈 때 같이 털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타이밍을 조금 더 쉽게, 내가 주식을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차트에만 설정하면은 다 잡아낼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세력 지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추천주까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신청하는 건 여러분들 제가 왼쪽 위에 배너 띄워놨죠. 문자로 저한테 그냥 구독이라고, 제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할 수 있게끔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명 같이 써주시면 돼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알테오젠, 뭐 리가캠바이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궁금하신 종목들 편하게 남겨주시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문자바다 사이트 주소록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직접 추가를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이다, 삼성전자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만 제가 여기서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거고요. 뭐 제가 금전적인 거 요구하고 뭐 수익 얼마 봤으니까 저한테 얼마 주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대신에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내가 주식을 하고 싶다, 언제까지 남들이 해주는 걸로는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경제TV에서 종목 추천하고 뭐 지인이 종목을 추천하고 그 다음 뭐 급등주 올라가는 거 있으면 대충 올라타고 한두 번 정도는 운 좋으면 수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10번 잘하다가도 딱 한 번만 손해보면요 여러분들 수익 본 거 다 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매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제 경험이랑 노하우가 담겨 있고 지금 보고 계신 뭐 컴퓨터 HTS뿐만이 아니고 휴대폰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MTS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지표 설정하는 수식이랑 뭐 기본적인 사용법 같은 거는 우리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꼭 잡아가세요. 아시겠죠?